7살 이전에는 이걸 태극체라고 합니다. 남녀 구분이 없다고 봐야죠. 하나의 독립된 생명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6년이 지나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음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남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6살까지는 그냥 뜨거운 열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잘 없고. 그래서 6살, 그래서 옛날 분들이 남녀체체 부동산. 아마 이것도 음양오행 학설에서 나온 겁니다. 응? 음양오행 학설에서. 조금, 어차피 더 가는데 조금 더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걸 태극체라고 합니다. 태극체. 그 교재도 음양오행이 잘 돼 있던데. 일곱 살, 6살이 지나면, 그 7이라는 숫자는 음양오행에서 나온 겁니다. 하늘의 숫자가 7이죠. 따지기 할 때도 하겠지만, 음양오행, 1월, 그리고 오행. 오행은 하늘의 오성에서 온 거죠. 목화토금수. 뭐, 세성, 형옥성, 뭐 이렇게, 태백성, 진성, 뭐 이렇게 해서 별에서 온 건데,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7개고, 우리 얼굴에 있는 구멍도 7개죠. 그러니까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숫자는 7 숫자니까. 그죠? 맞나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죠? 7개입니다. 하늘의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포유류의 목표도 7개입니다. 하늘의 색도 7가지 색. 우리 인신의 차크라 색도 7개. 그래서 그런 숫자 개념하고 같이 되는 거고, 하늘의 별도 28수 이렇게 돼 있죠. 숙이지만 별을 이야기할 때는 수로 읽습니다. 28수. 각항저방신미기 두문여신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맥은 땅을 상징해서 24열이고, 뒤에 있는 꼬리뼈에서 이렇게 오는 동맥은 혈자리가 하늘을 상징해서 28혈로 돼 있는 겁니다. 땅은 한 24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는 24열이고, 뒤는 하늘이기 때문에 28수, 47, 28. 해서 28열로 만들어진 거죠. 경락 혈자리도 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여기 하다가 말한 거죠. 예, 수의사. 잘못하면 위치를 잊어버리게. 잘. 예. 그래서 의사들이 유럽에서는 나 수의사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형님으로. 왜냐면 의학은 사람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의사는 소, 개, 돼지, 말, 해부, 생리, 병리, 치료 다 따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거기에다가 말도 안 해요, 말도.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가 체했을 때는 어떠냐? 내가 물어봤어요. 체했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콧등에 반질반질하게 땀을 흘립니다. 음식을 안 먹고. 그럼 그거 체한 거예요. 그러면 소 따주기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 뒷발치기 당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가는 긴 막대기에다가 소 침 놓는 거는 바수락에서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칼처럼 돼 있습니다. 소침 넣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매갖고,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소, 사관, 이따 사관 이야기하겠지만 사관 따주기 하죠. 어르신들도 이렇게 따주기 하는 거 사관 놓는다고 그러죠. 체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놓습니다. 소는 말급이 몇 개? 세 개. 안 보셨구나. 동물은 발가락 수로 음양을 따집니다. 발가락 수로. 말굽은? 2개. 안 보셨구나. 말굽은 이렇게 하나죠? 그래서 이 진을 이렇게 막잖아요. 응? 그 양입니다. 하나니까. 소는? 2개.
그 일본에 가니까 양말이 이렇게 돼 있던데, 그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소 말고 그 짝이니까 음입니다. 그럼 쥐는 몇 발바닥에 있게? 5개. 잘 안 했습니다. 4개. 앞발은 5개, 뒷발은 4개. 좌우로 이렇게. 어렸을 때는 크면 달라지지만 어찌 됐건 소 여기를 딱 놓습니다. 이렇게 가다 잘 있을 때 푹 찌르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동작 빨라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여기를 푹 찌르고 얼른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땀이 이렇게 뽀송뽀송 났던 것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소는 위장이 몇 개? 4개. 다시. 그거 알기 어려운데. 사람은 단위동물이죠, 단위. 위장이 하나인데 소는 다위동물, 위장이 4개입니다. 그 부위마다 이렇게 맛이 좀 다르고 그러죠. 그러면 소는 이 동물학,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려운 게 동물학입니다, 동물학. 수의학은 그래도 일반 가축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 동물학자는 세계 VIP로 대접하죠. 어디 가든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옥수수 학자도 아프리카 한번 뜨면 한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잖아요. 동물학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계 VIP입니다. 굉장히 귀비를 모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학자가 돼지가 이렇게 10마리씩 낳을 수 있는데 이걸 20마리씩 낳을 수 있게 했다. 혹은 6개월 걸릴 걸 3개월에 크게 할 수 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소가 위장이 우리가 음양할 때 하겠지만 또 4개니까 병이 걸리면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체했을 때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딸 때 소가 가장 큰 병, 심각한 병은 어떤 병일까요? 위장이 4개의 힘으로서 생기는 거. 소가 어떤 문제가 가장 과식 아닐까? 과식. 과식 맞습니다. 과식. 왜 그러냐? 많이 먹으면. 과식도 과식. 그게 하여튼 식사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가 이제 따지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괄약근이 있죠. 우리 인신의 괄약근이 7개입니다. 그래서 체하면 이 따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 실습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또 괄약근 불문이 있고 유문이 있잖아요. 이거 딱 쥐는 거죠. 이것이 풀렸을 때 잘 때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죠. 염산이니까. 소는 위장이 4개예요. 그러면 소가 가스가 차면 큰일 납니다. 위장이 4개니까 가스가 차면 압력이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면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할 때 동물학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등 쪽에서 구멍이 뚫린 긴 30cm, 한 50cm 되는 구멍이 뚫린 바늘이 있어요. 그 등을 이렇게 찔러서 위장 안으로 퍽 집어넣어서 끝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거를 팍 열면 절도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내. 쫙 등에서 보면 이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따주기에서 나오면 되는데 왜냐면 괄약근이 7개다 보니까 우리 사람도 체했을 때 따주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따주기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입부터 항문까지 아까 숫자가 7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숫자. 그러면 소우주인 사람도 7 숫자로 많이 돼 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괄약근입니다. 세볼까요? 7개인지. 입 하나. 또 목구멍 하나. 또 여기 분문, 유문 하나. 그 둘. 그죠? 둘. 그 다음에 또 항문 하나. 내괄약근, 외괄약근 2개입니다. 항문이. 그럼 6개. 그죠? 입, 목구멍, 분문, 유문, 항문, 내괄약근, 외괄약근. 그 다음에 하나. 방광. 방광. 그치, 거기도 괄약근이 있죠.
소화기계에서 소화기계 이 계통 분류를 잘해야 돼. 아, 비뇨기계가 아니고 예. 방광 아랫부분에 괄약근이 있습니다. 예. 소화기계가 이 7개의 괄약근이 리드미컬하게 잘 기어처럼 맞물려 가야 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 뭐 꼭 밥 먹으려면 아버님 어머니 앞에서 밥 먹잖아요. 꼭 만날 때 그때 만나니까 이거 혼나는 거야. 딱 건수 걸려서. 그러면 잘 먹다가 이렇게 응? 혼나면은 체하잖아요. 왜 체해? 이 괄약근이 리드미컬하게 잘 가다가 너희 놈의 시기 하면 깜짝 놀라서 이게 괄약근이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따주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소장, 그 다음에 이게 맹장, 이게 충수돌기, 그리고 여기, 요 회맹, 여기에 괄약근이 하나 있습니다. 맹장 근력. 여기에 왜 괄약근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지 왜 여기 있을까? 근데 이제 대장이 S상 결장, 여기 S상 상행 결장, 회행 결장, 하행 결장, S상 결장, 직장 15cm, 약 대장이 6m에 7m, 소장은 6m 1.5에서 2m. 이 동양 사람이 조금 대장이 조금 더 길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여기에 회맹, 여기 괄약근이 있는데 여기 맹장이 있고 여기 충수돌. 이 토끼는 맹장을 떼어나면 죽어버립니다. 섬유질 소화를 못해서. 소는 맹장을 떼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가 안 나옵니다. 젖소는.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인간의 이 대장, 맹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충수가 2개 달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형으로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직립보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충수돌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변이 올라가야 됩니다. 무게가 엄청나는 거예요, 변이. 사람이 서서히니까 이렇게 가다가 변이 쭉 올라갈 때 괄약근이 한번 쫙 오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진을 받아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수돌기는 흔들어줘야죠.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하듯이. 이걸 이렇게 걸어가면 힘들죠? 만약에 충수를 수술하면 배가 나옵니다. 왜? 장의 활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돌이고 뭐 머리카락으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탈이 안 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죽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괄약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상행 결장으로 우리가 중력이 있으니까 이걸 쭉 밀어 올려주고 꼬리가 붙어 이 개가 달릴 때 꼬리 잘리면 잘 못 달리죠. 방향을 못 잡잖아요. 치타가 꼬리가 이 꼬리로 방향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해줘야 이게 장의 운동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치질이라든지 이런 대장병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한 사람들은 많이 안 좋겠네. 운동을 많이 하면 되죠. 다만 태음 체질, 수분이 좀 많고 지방이 많은 분들은 조금 배가 조금 더 나오고 그리고 소화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 차이 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장애가 맹장 수술을 해야 좀 힘들고. 뭐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따주기 있다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수의학 그래서 동물학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소아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기들은 또 뭐 여자분들도 그렇게 복잡하지만 아기들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아기 아프면 어디 아픈가요? 보통? 너 어디 아프냐 그러면 어디에?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일단 보고 알아야 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제일 머리 좋아야 된답니다. 수학과가. 그냥 울어 제끼기만 하죠. 어디 아픈지 알 수가 없어. 그만큼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우리가 뭐 막문 아까 교재 나와 있죠. 예? 막문 문절, 진단. 뭐 의학은 진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체한 것도 마찬가지죠. 응? 망진, 문진. 문진인데 여기 글자가 두 개죠. 귀 이자가 있고 문진인데 입구자가 있고 그 절진 만져보는 거고. 요 문진은 뭐고 요 문진은 뭔가요? 망진은 일단 보는 거고 아기가 뭐 이렇게 얼굴이 파란지 뭐 충혈돼 있는지 열이 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응?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문진이 있고 요 문진이 있네요. 여기 2번, 3번, 4번 사진. 전통적인 동양 진단법에 네 가지 진단법에 B자가 먼저에 물을 여기 입구자가 먼저에 어떻게 열이 있나? 열이 있나 귀에 물어보 듣고 먼저 환자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그래서 들을 문자가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더 아프고 어느 때 하고 이렇게 경력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들을 문자가 먼저입니다. 잘 들어봐야 돼. 그리고 입구자 의문 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럼 언제 더 아파요? 응? 왜 그렇게 아프고 다쳤어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이렇게 그럼 뭐 무엇을 먹으면 더 아파요? 이렇게 의문 나는 것을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가 되고 나머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진단. 아기들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기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10명 치료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1명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왜 그럴까? 아픈 데가 많았어? 어떻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여기 아파. 아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뭐 이렇게 보통 한두 곳이 아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체율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단 침을 놓든지 뭘 하든지 침이 겉돈답니다. 기운이 없어서. 뭐가 있어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자아가 자연 치유. 치료가 아니고 치유죠. 자연 치유죠. 스스로 나을 유자입니다. 스스로가 낫는 거예요. 치료는 타의적이죠. 치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치유는 안 걸립니다. 스스로가 낫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뭐 우리가 100세 건강 시대인데 이러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명상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음식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하는 것이 그만큼 서양에서는 수의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동물하고 연계돼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아까 동물하고 연계해서 사람을 공부해 보면 자연 치유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조금 안목이 좀 띄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동양의학적 개념은 약간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양의학처럼 분석적이지 않고 뭐 피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피부를 폐가 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고 동급으로 봐요. 근데 서양의학은 피부는 피부죠. 단독 피부과에서 봅니다. 근데 한의학은 피부의 문제는 폐로 봅니다. 폐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좀 다르죠. 그렇게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개념을 알려면 먼저 태극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본체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에서는. 응? 본체. 하나로서 가장 큰 걸 태라고 그러죠. 처음 태라고도 하지만. 이 끝극자입니다. 끝극자. 끝과 극이 있다. 가장 큰 극이다. 사람도 한 태극. 개도 한 태극. 소도 한 태극. 입도 한 태극. 위장도 한 태극. 심장도 한 태극. 눈도 한 태극. 귀도 한 태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극체가 그러면 양적이냐 음적이냐. 그래서 요거는 음양은 이렇게 인식론이라고 하죠. 음양론은 인식론이다. 태극은 또는 본체론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일단 한 태극이 태어났다. 음양 이전에 남자냐 여자냐 이 사람이 뭐 태음체진이냐 소음체진이냐 소양체진이냐 이렇게. 그래서 먼저 태극. 이 태극기가 우리나라 태극기가 어떻게 이게 생겼는지 아직도 조금 태극기라는 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정확한 원리를 모른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해놨는지 태극기를. 태극, 음양, 오행 여기 학설에서 나온 건데 태극체를 아는 것이 개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위장이 안 좋다, 뭐 대장이 안 좋다, 뭐 간이 안 좋다 이러면 하나의 태극체로 놓고 봅니다. 하나의 태극체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태극체가 병이 생기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태극체가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다. 그러면 눈이 태극체가 작용을 하는데 눈이 깜빡깜빡 자동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인다든지 떨린다든지 하면 음양의 불균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양으로 치우쳐서 병이 됐는지 음으로 치우쳐서 병이 됐는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이렇게 떨린다든지 하면 이거는 양적인 것이고 또 이렇게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든지 혹은 눈이 안 떠진다든지 하면 이건 음적인 병이겠죠. 그렇게 먼저 이 개념을 태극체라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상도 하는 모든 만물은 태극, 음양, 오행론으로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도 태극체, 이것도 태극체. 만물은 다 그렇습니다. 칠판도 태극체. 거기에서 이제 음양을 나누고 오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음양 오행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따지기를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좀 쉬운 줄 알았어요. 음양 오행은 뭐 어느 책을 보든지 이렇게 항상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행은 잘하는데 음양 오행이 잘 안 돼요.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럼 이 확실히 이제 알아볼 방법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태극과 오행은 무엇이 기준입니다. 요 기준만 알면 간단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음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이면 음을 대면 되고 음이면 양을 대면 되거든요. 사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따져야 될지 손을 따져야 될지 그 음양만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음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로 비유도 해보고 식물로도 비유해보고 색깔로. 그래서 태극은 동물을 기준했느냐 사람으로 기준을 했느냐 색깔로 기준을 했느냐 모양으로 기준을 했느냐 요 첫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기준했다 그러면 남녀 이런 식으로 동물로 기준했다 예를 들어서 소가 있고 말이 있다 어떤 게 어떤 게 양인가요? 그 다음에 소니까 여기 돼지 그 다음에 여기 개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뭐 대략 이렇게 지금 동물로 기준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닭, 오리.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 닭이야. 닭이야. 네, 이런 거 좀 쉬운 거죠. 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동물로 했을 때. 사람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으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남자는 양, 여자는 음. 근데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제 남자만 있어요. 남자만. 그러면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인가요? 그 남자분들 많네. 아 좋네요. 오늘 한번 실습 한번 해보죠. 오른쪽이 양, 왼쪽이 음. 한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땐 그렇게 하죠. 그걸 기혈론이라고 그럽니다. 네? 기혈론. 근데 남자 여우 있죠. 남자 여우. 남자 여우. 그리고 좌가 누페 이러던데요. 좌가 누페. 남자는 뭐 중풍이 왼쪽으로 많이 오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많이 오고 뭐 이런 거 따지죠. 그죠? 근데 오른쪽 왼쪽 상관없죠. 병 오는 거는. 이것도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한 태극체 사람 하나를 놓고 봤을 때고 남자들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음양으로 나눌 수 있어야죠. 남자를 기준했으니까. 좀 뚱뚱한 사람이 많은 그렇죠. 사람이야. 네, 조금 많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모양으로 좀 뚱뚱한 사람은 수분이 좀 마른 사람은 양. 수분이 좀 적은 거죠. 제가 전형적인 뭐 이렇게 사상으로 따지면 소양 체질이라고 합니다. 소양 체질은 어떻게 된 거죠? 뭐 이건 태음 체질은 뭐 이렇게 둥둥한. 누가 봐도 우리 저 선생님 약간 태음 체질이시네. 설렁탕이 모양이죠. 저는 저 족발이 모양입니다. 뭐 컨디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소양 체질은 일단 족발 먹으면 좋죠. 우리 사부님이 처음 동학회 이대 회장님 처음 만났는데 딱 보더니 허리 조심해 이러시더라고요. 전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공부해보고 알았는데 소양 체질은 반드시 아침에 변을 봐야 됩니다. 대신 머리를 많이 빗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상에서 보면 이렇게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간인 사람이 있어요. 또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는 입술로 보는 겁니다. 제가 위턱이 좀 나와 있죠. 또 이게 양입니다. 아래턱이 조금 들어가죠. 예, 이게 양이 실한 거죠. 이렇게. 예? 새, 위턱, 동맥이 발달했으면 여자분들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입을 보는 겁니다. 예? 위턱이 나와 있으면 양이고 아래턱이 나와 있으면 음입니다. 조금 애매모호할 때. 그것도 애매모호만. 그것도 애매모호만 어떻게? 그것도 애매모호하면 이제 자세를 보면 됩니다.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격. 뭐 성격도 얼굴 모양에서 나오니까 이게 음양을 구분하는데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항을 붙일 것인지 뜸을 할 건지 액체를 줄 건지 조금 양적인 거를 줄 건지 닭을 먹어야 될지 오리가 좋은지 돼지 먹어야 좋은지 개가 좋은지 우리가 병인론에서 보면 병의 원인을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뭐 내인이 있고 외인이 있고 불내외인이 있잖아요. 불내외인. 내인은 뭐 5, 6, 7정이고 외인은 유금이죠. 풍한서두변. 근데 불내외인 여기에 음식부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부절제. 내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건 불내외인인데 여기 사고, 뭐 충상, 부작용, 전염병이 다 해당되는데 그 중에 현대인들이 병이 음식부절제로 인한 병이 100으로 따졌을 때 한 몇 프로가 될까요? 요즘? 70%씩이나. 65%. 그만큼 높아.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외인, 풍한서습조와 유금 때문에 오는 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의식주가 옷도 안 좋고 음식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고 주거 이런 거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현대인은 외인보다는 내인이 뭐예요? 5, 6, 7정이거든요. 5, 6, 7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리적인 거죠. 내인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네, 마음의 병이죠. 화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현대인은
외인보다는 내인이 많죠. 그러면 그 내인 5, 6, 7점 현대인의 3대병 뭐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3대병 아닙니까? 내인과 불내외인, 음식 부절제 거의 한 같이 봐줘야 되나요?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음식으로 인한 거, 술, 지금 고칼로리 음식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들. 뭐 인스턴트 식품들이 아일랜드 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한 거예요. 어떠냐면은 살아있는 음식이 드물어요. 과일 이런 거 빼고.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응? 포장을 해서 진공을 해서 냉장고에 있는 거. 전부 다 냉장고에서 꺼내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죽어 있는 거거든요. 깡통 음식들. 그거는 포만감만 준다는 거예요. 포만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응? 특히 이 대장에. 왜냐면 균이 있잖아요. 균.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곧바로 혈액을 통해서 간에 해독 작용을 하는데 간이 문제가 오고 그래서 불내외, 음식 부절제로 인한 그런 병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그 근본적인 근원 치료, 대증요법이 아니고 근원 치료를 하려면 음양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5분 쉬다. 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